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네. 많은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응답을 할지 안 할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기도 네. 했었는데 결국 아무런 답변하지 않고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본인이 한 그 몇 마디 안 되는 말에 대해서조차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적어도 어쨌든 관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국감에 와서 인사말만 하고 떠나버리는 뭐 몇 가지 질의를 듣기는 했지만 네. 사실 그것도 참고인 차원에서 들은 거지 증인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요. 아하.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도 아주 형식적인 답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법에 의해서 대법원장도 분명히 국민이 원하면 와서 증인이 돼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 어쨌든 사법계의 수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법질서의 기본 틀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 상황이 지금 내란 국면에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그 민낯을 우리가 국민들이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예. 어제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할 때 끝까지 쫓아가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쫓아가셨는지. 그것은 네. 적절치 않다라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특권이라고 하는 가진 분들이 네. 본인들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적인 민주국가로 다시 거듭나서 도약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하. 우선 뭐 오늘 그 법무부에 대한 국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범죄 혐의가 거론되고 있는 검사들이 버젓이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내란 상황에 사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네. 사실 동조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에 국민 앞에 철저하게 진실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도망가는 것 자체가 네. 특권과 기득권 의식의 그냥 발현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오마이TV를 통해 생중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네. 최혁진 의원을 또 응원하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기도 너무 했었는데요. 감사했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의원들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안에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의원님이 네. 어제 들어보였던 이른바 예. 이제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진 여기에 네네. 대해서 많은 또 국민의힘의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그 사진 자체에 대해 국민의힘이 또 분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사진도 뭐 사진이지만은 왜 이 예. 사진을 들게 됐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예. 대법원의 체질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음흠. 그 2017년, 18년에 있었던 주요 결정들, 예를 들면 17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동 반가 보살상인가 네. 그 충남 부석사에 있던 외구가 약탈해 갔던 것들이 국내에 반입됐던 것들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당시에는 당연히 뺏긴 것이기 때문에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을 했는데 네.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2심에서 일본 법안을 거들먹거리며 일본 소유를 인정해줬고 우리 이재명 대표 판결과 마찬가지로 정광석화처럼 국민적 공분이 있을 수 있는 판결을 대법원이 한두 달 만에 바로 판결해서 일본에 돌려준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례뿐만이 아니라 강제징용 노동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조차도 제3자 변제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압력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대법원이 충실하게 사법적 판단들을 뒤집어 버렸는데 그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장 당시에 유력 후보들이 있는데 다 반려하고 전혀 거론되지 않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발탁한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친일 성향의 대법원, 즉 윤석열 정부가 2025년 한일 60주년 행사에 일본 왕을 한국에 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위해서 선물용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 체계를 친일 체계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뭐 학계에서도 중요한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곳에 그런 풍자를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대법원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국민의힘이 뭐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시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데 사실 본인들은 어제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내란팔이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무슨 내란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계엄과 내란 시기에 자영업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파산했어요. 예. 두 집 걸로 한 집이 문을 닫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생활고에 자살하시는 분들까지 있는데, 아이고. 그분들의 목소리는 예. 철저히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어쨌든 권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권위에 걸맞는 책임을 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 네. 책임을 방기하고 서민들과 시민들을 배반하고 국민들을 배반했으면 권위는 이미 실종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차원에서 그 풍자를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준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그래 네. 이게 바로 국민의 목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이 법무부 국감도 있지만 내일 또 대법원 현장 국감이 예상되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어떤 네. 활동하실 계획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난번에 대법관 증원, 그래서 사법개혁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대법원에서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지만은 대법원의 개인 집무실이 75평에 달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75평의 법무실이 필요했던 것은 옛날에 각종 법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안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을 공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유였다 그래요. 네. 라는 권위의식도 있었겠지만, 그 지금 시대가 바뀐 상황에 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고통받는 상황에 그 대법원 충원을 위해서 네. 1조 4천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분들의 의식 속에 특권의식만이 있고 민생과 서민에 대한 고려나 배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지난 내란에 있어서도 계엄 시국에 군이 국회를 찬탈하는데도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배경에는 이런 기득권과 특권의식들, 어찌 보면 그런 변화가 있어도 우리는 무사하고 무탈하고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대법원 방문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실제로 지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보고 그것을 날 것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국감 기대를 해보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법무부 국감도 진행이 되니까요. 이 현장도 네네. 저희가 생중계로 함께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직접 모셔서 말씀을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혁진 무소속 의원 전화로 연결을 해봤습니다.